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 초대석.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늘 내 곁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가족, 위로가 되는 소중한 존재,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가구를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해 12만 마리가 버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인물 초대석. 오늘은 딱 봐도 동물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우리 박준호 수의사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오늘 수의사님을 이렇게 초대한 이유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달력을 보면은 사실 공휴일이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날들이 좀 많은데 오늘 제가 이거 울산에 와서 딱 들어보니까 국제 강아지의 날이 있대요. 네, 맞습니다. 국제 강아지의 날. 오호. 나 정말 여러분들도 처음 들으셨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국제 강아지의 날은 그 모든 강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버려진 동물들을 보호하며 유기동물을 입양하자라는 뜻으로 2006년에 미국 뉴욕에서 처음 생긴 기념일입니다. 아, 2006년. 오. 이 세상의 모든 강아지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이건 당연한 얘기고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시킨다. 키우던 동물들 버리는 일이 많죠.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네, 많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그 2012년부터 점점 증가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연간 10만에서 12만 마리가 버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근데 요즘 이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처럼 많이들 키우던데, 어머, 자동차가 가다가 문을 열고서 그냥 강아지를 내려버리고 그냥 가는 장면들 내가 봤어. 그런 마음으로 함께한 동물들을 도대체 그 사랑하고 가족처럼 키우는 걸 왜 버리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말. 너무 속상해. 그거 왜 버리는 겁니까, 그게?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네. 유기를 한 경험담을 물을 수는 없었으니까 이제 유기를 생각한 적이 있는 경험이 어떤 것이 있었나라는 내용의 통계는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흔한 것이 예상치 못한 행동 문제.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데 너무 애가 짖는다든지 그리고 보호자분의 생활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되면서 생활에서 이제 아기한테 관심을 더 많이 주다 보니까 강아지가 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다라던가 뭐 이런 이사라던가 이런 영향을 크게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이사 갈 때 그것도 문제가 있겠다. 그런 걸 예측할 수도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사도 같이 가야지. 그렇죠. 가족인데. 네. 이사 갈 때 딸을 두고 가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에 비유하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딸을 두고 가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수의사다 보니 수민이를 두고 가라고 내가? 아니 그 네. 제 딸이 수민이거든. 네네. 아이고 식은땀이 또 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식은땀이 나? 그럼 갈 곳을 잃은 강아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보통 강아지들은 이제 보호소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소에 입소하고 10일 동안 공고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입양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입양되지 못하면 자연사하거나 아니면 안락사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 사지 말고 입양하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사지 말고 입양하자. 네. 그나마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으면 다행인데 실제 입양하는 경우는 뭐 얼마나 됩니까? 네, 새로운 보호자에게 가는 경우가 30% 정도로 통계가 잡히고요. 어허. 그리고 그 원래 보호자분을 찾아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제 유기동물이라 그래서 실제로 버려진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실종되거나 아니면 산책 갔다가 줄을 놓쳐서 잃어버리거나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11% 정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경우가 4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기견 입양을 꺼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유기견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꾀죄죄하고 지저분한 모습에 이제 나이가 많고
병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은 실제로 일반 보호자분들이나 아니면 강아지를 기르지 않는 분들은 유기견 보호소를 단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네, 그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기견 보호소는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겠다. 네, 일부러 그러다 가봐야 보니 네, 되니까. 맞아요. 일부러 가도 사실 찾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주민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위치에 보통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편견도 생기고요. 지금 어머니들 표정을 딱 읽어보니까 내 생각하고 똑같아. 뭐냐? 지금 선생님도 반려동물을 키우냐 안 키우냐? 요게 궁금해. 키우시나요? 네, 기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강아지 셋을 집에서 기르고 있고요. 고양이 셋을 병원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네. 6마리. 네, 네. 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아들 딸 보고 말이라고 그래서 6분을 또 키우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입양을 해서 키워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건가? 제가 특별히 유기동물을 입양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네, 그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애를 구조를 해서 입양을 보낸 경우도 있고 보내지 못한 상태로 정이 들다 보니까 기르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 될 때부터 제가 더는 늘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네, 지금 6이 된 지금도 더는 늘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곧 한 마리 더 넣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능하면 그렇죠. 좋은 분한테 입양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좋은 분한테 왜냐하면 많을수록 관심을 분산되기 때문에 6명에 대한 이 사랑이 7, 8, 9, 10개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 쓰잖아요. 정말 강아지 키우면 집을 나가겠다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 집사람이라고 강아지 강자도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야. 지금은 푸들 2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초코색이에요. 네. 이제는 사람이 이 겨드랑이가 2개가 왜 있는지 이유가 있더만 한 마리씩 들어가서 재우는 거야. 어? 그리고 얘네들은 엄마가 들어가면 1m를 뛰어. 내가 들어가면 사랑을 보내달라 이거야. 그러다가 내가 귀여워하면 뭐 다리 밑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막. 야, 사실 동물들도 사람처럼 감정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누군가에게서 버려졌다는 그 상처 때문에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죠? 힘든 점 분명히 있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요? 네,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버려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희 집 슈나우저 쿠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어른을 매우 무서워했고요. 처음 왔을 때. 그래서 저만 보면 이제 어디든 구석으로 숨었고 그리고 손에 기다란 뭔가를 들면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아,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계속 줬더니 이제 그전엔 아내한테만 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때 제 옆으로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뭐 기다란 걸 들어도 크게 무서워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한테 가서 자던 애가 이 선생님한테도 온다. 네. 그럼 아내하고 같이 안 잡니까? 둘이 이렇게 누우면 이제 아내가 여기 있으면 이쪽 면에만 항상 누웠었는데 아, 그 뜻이죠? 네, 이쪽으로 누웁니다. 오, 난 그 방 구조를 잘 몰라가지고 난 또 따로따로 다른지. 네, 행복한 가정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뭐 행복하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네네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네. 자, 그래도 참 다행인 거는 상처는 치료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몸의 상처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쿠키. 어이 깜짝이야. 아이고 착하네. 오, 쿠키. 물 먹자. 아까 말씀드렸던 쿠키입니다. 아, 그 쿠키. 어머머머. 구름아. 그렇지. 아유, 저럴 때가 제일 행복한 때지. 지금 목에다가 이걸 두른 이유는 뭐죠? 지금 저희 헌혈하는 거거든요. 어? 헌혈을 하는 강아지도 과정이었어요. 헌혈해요? 네네.
아, 헌혈하는 이유는 사람과 똑같습니까? 맞습니다. 피가 필요한 다른 강아지를 위해서 헌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머머머. 아, 강아지도 다치거나 부상당한 그 강아지, 다른 강아지를 위해서 헌혈했던 거를 수혈을 해서 목숨을 네, 맞습니다. 구하고. 네, 맞습니다. 야, 이거 가끔 신문에도 우리가 사람이 급한 이 피가 모자란다고 그래갖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던데 그래요. 사람만 하는 줄 알았더니 강아지도 하네. 뭐 그래서 강아지 구한 것도 있습니까? 네, 수혈을 해서. 저 상황에서 이제 응급한 빈혈 환자가 있었어요. 자가 면역성 빈혈 환자였는데 당장에 이제 명절을 껴서 이렇게 택배도 발송이 불가능해서 그렇구나. 혈액팩을 구매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병원에 잠깐 와 있던 아이가 보호자분 동의하에 이제 헌혈을 해주기로 해서 그날 다행히 그 아이가 아프던 아이가 이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죠. 야, 잘 먹여야겠다. 네. 그 피를 제공한 그 강아지. 아, 사료 하나 좀 사다 주고 올까? 얘는 뭐예요? 네, 이 선글라스 아이는 끼고 있네. 네, 이 아이는 종이 박스에 담긴 채 버려졌던 아이예요. 종이 박스에? 네.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이 이제 입양할 생각은 없다고 하시고 병원에 데려왔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네네. 당시에 이제 제가 페이닥터 생활을 할 때인데 원장님이랑 직원들이 다 같이 이제 회의를 해서 일단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그 후에 좋은 곳으로 보내보자라고 결정을 해서 다행히 전염병 치료가 잘 돼서 네, 허스키 키우는 아주 좋은 집에 입양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원장님이시구나. 네. 옆에는 저희 집에 같이 있는 나도 브라운이에요. 지금 제 쟤를 키우고 있어요. 네네. 갈색 푸들. 본 적 있죠, 화면에서? 네, 화면에서 본 적 있습니다. 야, 나는 쟤네들이 색깔이 네. 이름이 초코거든요. 초콜릿 색이 변하는 거야. 네. 하얀 초콜릿으로 변해.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우리 집 올 때 염색하고 왔니? 미장원 가서 염색했어? 그러니까 이러고 있더라고. 안 한 것처럼. 어? 야, 지금도 보고 싶네. 지금도 보고 싶어. 그래요. 이 가족입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강아지는 이제 좀 아팠던 것 같은데 이제 좋은 주인을 만났다니까 참 다행이다. 걔 종류가 허스키? 네, 허스키입니다. 저 친구도. 쟤네들은 목소리가 허스키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봉사 활동도 뭐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떤 봉사 활동 하십니까? 네,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라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보통 이제 유기견 보호소나 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염병 검사를 한다든지 중성화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보호소는 중성화가 되지 않게 되면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번식기에는 싸움도 잦아져서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중성화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또 배려를 해야 돼. 그죠? 네. 또 좋아하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도 싫어하는 사람이 또 강아지를 왜 끌고 다냐 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교통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싫어하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이 2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많지 않아서 접할 기회가 적다 보니 갈등이 적었었는데 요즘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거 공간에서는 이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의사로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캠페인이나 그 문화 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반려견과 친숙해질 수 있는 교육을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를 기르지 않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강아지를 전혀 접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고 무섭고 두렵고 막연하게 이제 이런 감정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이 좁은 환경에서 마주치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큰 행동을 하거나 해서 오히려 강아지를 자극해서 얌전하던 강아지의 공격성을 끌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또 나쁜 기억을 또 한 번 안게 되고 그러면 또 감정이 점점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교육이나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반려동물 친화 교육을 서울처럼 실시하게 된다면 울산도 시간이 뭐 금방 되진 않겠지만 10년, 20년 지나면 그분들이 다 어른이 되면 문화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도 강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떤 에티켓을 지켜야 하고 이런 교육을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좀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거를 보여주고 또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그죠? 아무쪼록 이 시간에 그 유기동물 이 방송을 보시고 유기동물을 갖다가 내가 한번 키워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선생님께서 오늘 나오셨으니까 한번 더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한국 유기동물 보호소 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요. 아니면 휴대폰 어플 포인핸드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찾아보신 다음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셔도 되고 울산 내에서는 남창에 있는 울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방문을 직접 해서 남창에 있습니다. 남창. 울산 남창에 울주군 남창에 방문해서 직접 이제 아기들을 만나보고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는 단순히 동정심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번 방문하고 가족들끼리 상의해서 충분히 숙고한 뒤에 입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음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한 번 더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그때 나와서 또 고양이에 대해서도 좋고 뭐 강아지 어떤 동물도 좋습니다. 꼭 한번 모시도록 하죠. 수고하신 분에게 우리 박수 한번.